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as의 구조를 품사를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as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as가 한 번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랑 as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이 두 개를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as가 한 번 사용된 경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as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직책이나 신분이나 역할로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 예문으로 볼게요. 친구로서 널 혼자 둘 순 없어.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친구로서, 칭찬으로 이런 표현을 as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 문장으로 보면 As a friend, I can't leave you alone 또는 I w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보다는 이제 as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성분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I can leave you alone 해서 여기서 leave는 오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I w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여기서 take는 3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as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영어 문장은 동사의 형식 정도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여기 as such예요. 우리 지금 a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such도 배웠단 말이죠. such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할 때. 자, 예를 들면 such a good friend 라고 하면 진짜 좋은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강조할 때는 부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러한 예를 들면 such an idea 그런 생각 이때는 형용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 as such에서 사용된 such는요 요 결로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의미상 명사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런지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네 친구야. 친구로서 널 혼자 둘 수 없어. 자, 여기서 친구로서 라는 표현을 as a friend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친구를 한번 언급했네요. 영어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 한번 언급한 명사로서 라고 쓸 때 동일한 명사를 쓰는 대신 그러한 이라는 의미로서 such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사로 인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am your friend. As such, 너의 친구로서 I can't leave you alo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as such가요 접속 부사처럼 두 번째 문장 앞에도 위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뒤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절 사이에 중간에 접속사 and을 활용해서 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 접하실 때 as such 보이면 그 앞에 언급된 명사가 뭐지? 라고 본 다음에 뭐뭐로서라는 의미로 사용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as의 사용과는 좀 별개지만 여기 such as를 넣었어요. 이걸 왜 넣었냐면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as such에서 as랑 such랑 자리만 바꾼 거예요. 요거는 의미상 형용사예요. 무슨 말인지 한국어 문장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구, 옷, 주방 용품과 같은 팔 물건들이 좀 있어요 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요. 있다 라고 할 때 there is 또는 there are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건들이라고 했으니까 there are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뭐가 있는데 물건들이 있대요. 근데 물건들에 대한 설명이 이 문장에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좀, 두 번째는 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구, 옷, 주방 용품과 같은 이라는 정보예요. 여기서 뭐뭐와 같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요 such as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문장을 바꾸면 I have some stuff to sell 하고 such as furniture, clothes and kitchenwar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such as와 같은 기능으로 like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배운 like의 의미가 아마 동사로서 좋아하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like도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as 뒤에 절이 위치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똑같은 절인데 이렇게 3번 적었습니다. 살짝씩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시에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as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as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이 하나는 주절, 그리고 하나는 as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as가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나이가 드는 거랑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랑 같은 타임라인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as가 들어가는지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문장 볼까요? As I get older,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요거는 이 형식이에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I seem to become more and more forgetful인데 이게 좀 길죠? 요것도 성분 나눠 볼게요. become 동사, 그리고 more and more는 부사입니다. forgetful 형용사. 여기 more and more는 얘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ecome도 여기서 이 형식 동사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s절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주절이 있고요, as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절로 들어가는 거겠죠? 부사절 역할로서 얘가 이유가 되겠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할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as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이유, 그리고 하나를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이유 때문에 납득할 만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as 자리에 because를 대신 썼을 때랑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 because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지만 얘를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으면 because,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힘을 줘서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차이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친구가 없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심할 때 주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좀 길긴 하지만 그냥 이유를 나타낼 때도 as를 부사절 접속사로서 쓸 수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영어 문장도 볼게요. As I live in a city of no friends, I usually spend time alone reading when I get bored. 인데 저기 as절의 성분을 보면요,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여기 동사 뒤에 부사 따라왔죠. live 1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절 성분을 보자면 I usually spend time alone reading when I get bored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spend란 동사 뒤에 명사 왔죠. 3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부사로 취급하는 게 다양한 형태가 많다, 그죠? 부사의 종류와 위치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렸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s절. 자,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좀 넣어봤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전에 말했듯이, 너도 보다시피 이런 표현들은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자, 영어 문장이랑 같이 봐볼게요. 자,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야행성이야. As you know, I'm a night perso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As I said before, I'm not a morning pers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너도 보다시피 우리 다른 선택지가 없어. As you can see, we have no other options.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요 밑에 3개는요, 요 2개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를 부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얘를 이해해야지 얘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요.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한국말 영어로 바꾸려면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진행된대요. 뭐가? 다. 그리고 잘은 부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everything goes wel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불특정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go라는 동사 뒤에 es가 붙어서 go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go의 과거 시제는 불규칙이에요. go'd가 아니라 went. 자, 이거 이해한 채로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다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어. 뭐가? 다. 어떻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됐어. 진행됐대요. 뭐가? 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 진행되다가 아니라 되었어죠. 그러면 이거는 everything goes가 아니라 everything went로 써야겠네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여기 필수성문 다 들어가고 뒤에 여기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뭐 한 대로 as 활용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했대요. 주어 동사가 있죠. 절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everything went as I predicted. as 뒤에 이렇게 절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as we planned. 이렇게 as 뒤에 이것도 이렇게 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as 절 세 번째는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뭐뭐한 대로 뭐뭐와 같이 라는 느낌으로 사용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as 뒤에 형용사 오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5개를 넣어놨는데 이 4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넣었습니다. 다 잘 되다. 되다. 뭐가? 다. 어떻게? 잘. 아까 goes well 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서 이건 다른 걸 넣어봤습니다. Everything works out well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이거 이해했으면 바로 또 밑에 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 예상대로 될 거야. 다 예정대로 될 거야. 다 계획대로 될 거야. 다 요구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동사가 동일하죠. 될 거래요. 되다 해서 work out 썼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될 거야. 리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요거는 will 같이 써주면 됩니다. will work out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뭐가 했을 때 다예요. 주어 똑같겠죠? everything. 잠시만요. 첫 자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Everything will work out. 근데 어떻게? 예상대로, 예정대로, 계획대로, 요구한 대로. 자, 근데 위에를 보면요. 여기에 내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예요. 근데 여기 4개는 따로 주어가 없죠. 한국말도 이렇게 주어 없이 사용될 때는 그 주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절이 있고 종속절로서 이런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주어가 없죠. 얘가 생략된 겁니다. 왜?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동사만 딸랑 와서 쓰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생략한 경우에는요, 2가지 옵션이 있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던지 동사 뒤에 ed를 붙인 형태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언제 ing를 붙이고 언제 ed를 붙이냐면 능동일 때는 ing를 붙이고 수동일 때는 ed를 붙여요. 능동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능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체가 외부 요인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걸 능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예상대로,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요구한 대로 해서 예상하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요구한 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한 거겠죠. 이 주어인, 주체인 다가 아니라 이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수동으로 받아들이고 동사 뒤에 ed 형태를 붙여서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주어는 생략되고. 그런데 이렇게 절 형태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ing나 ed가 붙으면 얘네들을 형용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ing가 붙은 경우는 문법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리고 ed가 붙은 경우는 문법용어로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문법용어는 아직 모르겠으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영어로 예문 볼게요. 다 예상대로 될 거야는 everything will work out as predicted. 예정대로 as scheduled. 계획대로 as planned. 요구한 대로 as required.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뒤에 ed가 붙은 형태는 다 형용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대해달래요. 누구를? 나겠죠. 생략된 거예요. 어떻게? 평소처럼. 자, 이 평소처럼이란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reat me as usual. 여기서 usual은 형용사거든요. usually가 부사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지내요? 안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으로서 전 늘 그랬듯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안부는 how are you 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늘 그랬듯이 좋아요 같은 경우는 I'm good
as alway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s 뒤에 명사 오는 경우, as 뒤에 절 오는 경우, as 뒤에 형용사 오는 경우, as 뒤에 부사 오는 경우의 예문이에요. 자, 여기 밑에 있는 as 형용사, as 부사 같은 경우는요, 이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도 as something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사용되는 건데, 이 부분을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알기 때문에 생략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입니다. 문장 안에서. 그리고 이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여기 앞뒤에 붙는 as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붙음으로써 이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을 덧붙여주는 형태인 거예요. 자,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근데 이 한국어는요, 영어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it wasn't nice. 요까지가 필수 성분이고요. 여기에 that 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t wasn't nice 라는 필수 성분에 여기 as가 들어가서 그렇게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만 보면 얘도 되고 얘도 될 것 같지만 의미가 이 둘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It wasn't that nice라고 하면 그 that이 정말 그렇게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it wasn't as nice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여기 as something이 생략된 거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는 그 대상만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고, 한국어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넌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자, 이해를 위해서 여기 한국어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만큼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고, 이렇게 둘 다 부사거든요. 근데 그만큼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문장에서는 이 부사만으로도 넌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요 그만큼이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요거 생각하고 문장 볼게요. 첫 번째 영어 문장은 You don't love me, 필수 성분. 근데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사 이렇게 있는 거고, that은 요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인 거예요. 자, 밑에 문장도 같습니다. You don't love me much 까지만 있어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부가적인 정보로서 이렇게 as가 들어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한국어로 바꾸면 둘 다 너는 나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문장이 완전히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hat much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라는 의미를 그냥 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s가 that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요 뒤에 as something이 생략된 거예요. 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as가 들어간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알고 있는 특정한 무엇만큼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as 두 개가 한 세트로 부사 역할로서 사용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뭐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제가 부가적인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as if 절입니다. as랑 if랑 함께 사용된 거예요. 요거는 because처럼 부사절 접속사로 보면 됩니다. 이 부사절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하루가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된대요. 뭐가? 또 하루가. 그리고 얘는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여기에 as if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 문장으로 보면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가 begins, 시작됩니다. as if nothing has happened. 여기서 주어는 nothing, 동사는 has happened 예요. have pp 형태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have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 pp는 영어 문법에서 과거 분사라고 해요. 그냥 과거라는 말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have pp를 쓰면 타임라인에서 과거랑 현재랑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사용된 현재 완료는요, 아무 일도 지금까지, 과거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이까지가 as가 한 번 사용됐을 때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as가
부사로서 이렇게 세트로 존재해서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 문장을 보기 전에 as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as 뒤에는요, 형용사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수량을 나타내는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much 또는 many가 함께 사용된 이렇게 명사의 형태 또는 부사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s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절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as 그리고 두 번째 as 구는 부사의 역할로서 얘네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특히 이렇게 명사 또는 명사절이 왔을 때는 뭐뭐만큼 또는 주어가 동사한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 앞이나 뒤에 한번 붙는데 얘는 쌍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달달 외우기 싫으니까 이유를 좀 억지로라도 찾아봐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위치하는 as는 이 as 뒤에 따라오는 형용사라든지 부사를 특정 대상만큼이라는 부가 정보를 넣어서 설명해 줄 거야 라는 표식처럼 존재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as 자체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인지 언급하면서 너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하겠어 라는 표식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표식이 뭐냐면 이라는 기능으로서 이 두 번째 as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as가 한 번 사용됐을 때는 어떤 품사랑 함께 사용되는지 상관없이 그 전체를 부사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as가 이렇게 원급의 형태로 사용됐을 때는 특히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필수 성분입니다. 필수 성분, 형용사 앞뒤로 이렇게 부사로서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사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요 as 부분이 없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서 꼭 존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바로 예문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날씨가 좋대요. The weather is good. 주어, 동사, 주격보, 필수 성분만 딱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예문은요, 날씨가 어제만큼 좋대요. 요 만큼 보면서 이렇게 as 떠올리면 좋습니다. 뭐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필수 성분인 요 good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그래서 필수 성분 앞뒤로 이렇게 위치했는데 이게 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사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기상청에서 말한 것만큼 날씨가 좋지 않대요. 자, 기상청에서 말한 것만큼 보는 순간 as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좋지 않다라고 했죠. 않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동사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좋은에 해당하는 요 good 앞뒤로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동사도 있고 주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절로서 as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더워. 덥다 라고 하면 it is ho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it is hot. 이것도 필수 성분만 들어간 문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여름만큼 덥대요. 여름만큼. 만큼이니까 as 쓰면 되겠죠. 더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수 성분 hot 앞뒤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다음 예문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덥지 않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했대요. 누가? 내가. 절로서 들어가면 되겠다. as를 사용해서 어디에? 필수 성분인 형용사 hot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문은 영어가 원어민 만큼 유창하다. 원어민 만큼이래요. 이 만큼 들어갔으니까 as 써줘야겠네 떠올리고 원어민 명사죠. as 뒤에 명사 오는 형태입니다. 필수 성분은 your English is fluent예요. 근데 이 fluent 형용사 필수 성분에 대한 부가 성분으로서 이렇게 as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지난번만큼 맛있지가 않네. 지난번만큼 as 써야겠죠. 지난번 명사입니다. It's not tasty 하면 필수 성분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tasty 앞뒤로 이렇게 as last time 형태 들어갔고요. 그 다음은 영어 문법은 보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수 성분만 들어가면 English grammar isn't hard 인데 어려운 이라는 필수 성분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성분으로서 이렇게 보기보다가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보다 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주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s hard as it seems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as 형용사, as 절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총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는요. as long as 주어 동사예요. 두 번째는 as far as 주어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필수 성분으로서 long이나 far가 들어가서 부가 성분으로서 이런 형태로 붙은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떤 형태로 사용된 거냐면 이 전체를 부사절 접속사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해를 하자면 뭐뭐한 상황이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부사절 접속사고요. 이 두 번째 as far as 같은 경우는 뭐뭐한 범위 안에서는 이라는 느낌으로 사용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물론 이 표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수 성분으로서 쓰고 그리고 부사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은 너만 괜찮다면, 너만 괜찮은 상황이라면 한국 식당에 데려가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요거 영어로 바꾸면 as long as you're okay, I want to take you to a Korean restaurant 인데 요 as long as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요런 의미로서. 자, 요 주절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I want to take you to a Korean restaurant 인데 이것도 길죠? 이것도 성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take란 동사 뒤에 you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전치사고 to a Korean restaurant 해서 얘는 삼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와이파이만 있으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입니다. As long as you have a Wi-Fi, you can access to the internet for free 인데 이 부분도 성분은 좀 알려드릴게요. You can access 접속하다 어디에? to the internet for free. 자, 여기 동사 뒤에 부사 붙었죠. access 일형식 동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알기로는 거기 월요일에 문 안 열어. 영어로 바꾸면 as far as I know, it doesn't open on Mondays 입니다. It doesn't open on Mondays. 여기 open 뒤에 부사 붙었죠. 필수성분 없어요. 그럼 open도 당연히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보기엔 넌 잘못한 게 없어. 영어로 바꾸면 as far as I can see, you did nothing wrong. You did nothing wrong. did라는 동사 뒤에 명사 붙었죠. 삼형식 동사인 거예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내가 알기로는 as far as I know, 내가 보기엔 as far as I can see 요거는 덩어리로 좀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요렇게 much, many 라는 수량 형용사가 포함된 명사 앞뒤로 이렇게 as가 붙는 경우에요. 우리 너만큼을 빼고 영어 문장을 볼게요. 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는요. I'm not under pressure예요. 근데 이 너만큼이 들어가는 순간 한국어로는 너만큼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뭐뭐만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much가 들어가고 그 앞뒤로 이렇게 as you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출퇴근 시간만큼 차가 막히지는 않는다. 차가 막히지는 않는다만 영어로 바꾸면 there isn't traffic이에요. 근데 출퇴근 시간만큼이 들어가는 순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much가 들어갈 수 있고 이 much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as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난 너만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여기 너만큼 빼버리고 영어 문장 만들면 I don't have many friends예요. 자, 근데 여기 많은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너만큼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many 앞에 as 그리고 여기 뒤에 as you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은 보기보다 저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보기보다를 빼고 영어 문장을 만들면 I don't have many friends입니다. 근데 여기 보기보다가 들어갔죠. 이 많은 정도에 대한 부가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many 앞에 as 그리고 뒤에 as it seems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은 가능한 빨리 알려주세요. 자, 요거 가능한 빼버리고 빨리 알려주세요만 영어로 쓰면 let me know soon이에요. 근데 여기
이 빨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가능한이 붙었습니다. 이럴 때는 as 붙일 수 있는데 여기는 형용사가 온격이에요. 우리는 지금 as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서 줄여서 ASAP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앞에 as 붙고 뒤에 절이 붙는 경우예요. 자, 최대한 빨리 이거 처리해. 최대한 빼버리고 필수 성분만 볼까요? deal with it quickly예요. 근데 이 빨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최대한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 quickly 앞에 as 그리고 quickly 뒤에 as you ca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친구들을 예전만큼 자주 보지 않아요. 예전만큼 빼버리고 영어 문장 만들면 I don't see my friends often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자주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예전만큼이 붙은 거죠. 그래서 often 앞뒤로 as I used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원하는 만큼 드세요. 이것도 많이 드세요 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영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 원하는 만큼을 빼고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 eat much라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많이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원하는 만큼, 근데 누가 원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겠죠. 여기는 절로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much 앞에 as 뒤에 as you want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많이 드세요 라는 의미로 eat as much as you want도 쓸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 help yourself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원하는 만큼 여기에 머무르세요. 자, 이것도 영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오래라는 말을 넣을게요.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여기에 머무르세요. 자, 원하는 만큼이라는 말을 빼고 영어 문장을 만들면 You can stay here long, for long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전치사 보예요. 근데 여기 오랫동안이란 정보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원하는 만큼이 들어간 거죠. 여기도 네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여기도 long 앞뒤로 이렇게 붙어서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요 as long as를 부사절 접속사로 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되는 한 이란 느낌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도 너만큼 잘해. 여기에서 너만큼을 빼버리면 나도 잘해인데 도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만큼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너만큼을 삭제할 때 도도 삭제해 볼게요. 그럼 나 잘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 잘해만 영어로 바꾸면 I do well이에요. 근데 얼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너만큼이 붙었죠. 그래서 well 앞에 as, 뒤에 as you do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as you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삭제된 do를 다시 살리면요. 나도 잘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나도 잘해라는 말은요. 뭐만큼인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I do well, well이 부사지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 앞에 as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s something은 삭제된 채로. 그래서 뭐뭐도 라는 의미를 쓸 때 as well 이라는 게 부사로서 보통 이렇게 문장 뒤에서 위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자, 아까 주절 있고 as long as 부사절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부사절 접속사로서도 as long as가 사용될 수 있지만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에서처럼 You can stay here long 이라고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사이긴 한데 얘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앞뒤로 붙는 형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 as well as you 방금 언급한 거는 이 well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 as well as 명사 형태로서 이 전체가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의미로 상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as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지웁니다. 자, 그녀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여자다.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뭐뭐래요. 누가? 그녀가. 뭐라고? 여자래요. 근데 요거는 접속사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긴 하지만 정보로만 봤을 때 이렇게 부사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영어로 바꾸면요. She is a woman
as well as a mo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의미로서 요 as well as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She is not only a mom but also a woman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요 두 문장은 한국말로 바꿨을 때 동일합니다. 요 두 개가 상관 접속사인데 제가 나중에 접속부사 접속사 이야기할 때 또 상관 접속사도 이야기할 거긴 해요. 근데 상관 접속사가 총 10개가 안 됩니다. 그 중에 2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잃을 게 없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그냥 해보려고 어떤 옵션이 없을 때 그냥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조동사 느낌의 표현이 있어요. might as well 입니다. 조동사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might as well 뒤에 동사 원형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도 as가 있죠.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성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There is nothing to lose. 자, 이렇게 불특정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은 무조건 이렇게 뒤에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I might as well go for it. 성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go for it 이라는 표현이 있죠. go for it. 이 표현은 그냥 해봐 라는 뜻으로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as 예문 설명 끝이에요. 제가 다양한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문의 개수를 많이 넣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설명 중에 헷갈렸던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